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 운용센터 센터장 김성훈입니다.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이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 유럽과 일본의 정치적 지형 변화 등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통화 완화 국면에 있는 한 해였습니다. AI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여기에 도전하는 중국의 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AI 업종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도 나오는 등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형 대표 연금 펀드인 TDF 운용을 담당하는 저희 멀티에셋 운용센터에서 올 한 해 시장을 핵심적으로 돌아보고 간단한 펀드 설명과 함께 2026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이에 맞춰 적용할 자산 배분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자산별로 정리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작년에 이어 AI 반도체 주도의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 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틸리티 업종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역시 AI 관련 인프라 확충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저조했던 2024년에 반해 올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며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업종이 주식시장을 견인하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주식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며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시장입니다. 간단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를 요약해보자면 미국 10년물은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로 연초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 10년물 금리는 물가 불안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고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경제 성장률 상승, 그리고 채권 수급 상황 악화로 연초 대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원자재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금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유가는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1온스당 2,600달러 수준을 상회했던 금 가격은 현재 4,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유가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재개가 맞물려 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달러는 연초 이후 하락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달러의 경우 유로화 강세 요인과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로 인해 연초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 확대, 한미 무역 협정 결과에 따른 부담과 10월 중순 이후 외국인 주식 매도 증가로 하락했던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작년 말과 유사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글로벌 자산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신한TDF는 어떠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올 한 해 펀드 운용 리뷰에 앞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운용 중인 TDF 상품을 운용 전략 특징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신한 TDF 브랜드가 세계로 확대되었죠? 네, 2025년 빠른 대응 TDF 출시에 따라 신한자산운용의 TDF 라인업이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각 TDF별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마음 편한 TDF는 은퇴 시점에 자산 배분이 종료되는 후형 글라이드 패스를 사용하여 30년간 자산 배분을 실시하는 TDF입니다. 또한 선진국 표시통화 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환 오픈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국면에 따라 유연한 환해지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장기성장 TDF는 은퇴 시점 이후에도 30년간 자산 배분이 시행되는 뚜루형 글라이드 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환 해지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성장 TDF의 가장 큰 특징은 AI, 친환경, 또 블록체인, 우주, 자율주행과 같은 메가트렌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출시된 빠른 대응 TDF는 뚜루형 글라이드 패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해지형, 언해지형 자펀드를 동시 출시해서 환해지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빠른 환매 주기를 적용해서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마음 편한 TDF와 유사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시행하되 적용 규모를 확대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의 성과 기여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도 있지만 모든 TDF 시리즈에 저희 운용팀이 적용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에스마스 시스템을 통한 성과 및 위험관리 기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마음 편한 TDF, 미래 산업 성장 테마를 반영한 장기 성장 TDF, 시장 변동 속에 신속히 대응하는 빠른 대응 TDF까지 연금 투자라는 큰 틀 안에서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대부분 아우를 수 있는 TDF 라인업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브랜드별 올해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펀드가 연초 이후에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마음 편한 TDF 성과를 보시면 주식 비중이 낮은 2025의 경우에 약 8%, 주식 비중이 높은 2045 이후 시리즈의 경우에는 약 17%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든 빈티지가 1년 이상의 장기 성과에서도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성장 TDF 역시 16에서 한 17.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 마음 편한 TDF와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빈티지 대비 더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TDF가 연초 이후 성과와 6개월 단기 성과,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 성과까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어떠한 운영 전략이 있었는지 우선 마음 편한 TDF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군별 마음 편한 TDF의 연초 이후 또 성과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성과가 주식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증시의 기여가 가장 컸습니다. 이에 더해서 2025년 글로벌 증시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증시의 약진이 저희 TDF 성과에도 반영되면서 한국 증시 또한 펀드 성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TDF 2055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가 펀드 성과의 9.0%포인트, 한국 증시가 플러스 5.6%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채권 부문도 모든 시리즈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음 편한 TDF의 동일 빈티지 대비 더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인 장기 성장 TDF의 성과 요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 성장 TDF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배경에는 메가트렌드 테마 업종의 성과가 주식시장 성과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S&P 500 지수 AI 테마 관련 개별주, 또 우주 및 국방업종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우주 및 국방업종 개별주의 경우 연초 이후 S&P 500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장기성장 TDF는 실적 차별화가 예상되는 개별 종목과 테마업종 ETF를 선별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친환경 분야의 우라늄, 또 블록체인 분야 등에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음 편한 TDF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성장 TDF의 미국 주식 자산을 S&P 500 지수 추정형이 아닌 성장주 추정형으로 변경한 점도 초과 성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추가로 지난 8월에 출시된 빠른 대응 TDF의 경우 마음 편한 TDF 대비 전술적 자산 배분 적용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 전술적 자산 배분의 성과가 초과 성과를 기록하면서 빠른 대응 TDF 역시 마음 편한 TDF의 동일 빈티지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희찬 부장님과는 마지막 2026년도 자산 배분 전략 섹션에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6년 자산별 글로벌 시장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전망을 살펴보죠. 손 부장님, 2026년에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또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026년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교역 사이클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AI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 주도하에 중복 투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미국은 2%대 성장률을 유지를 하겠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추가로 둔화되면서 내년은 아무래도 국가별, 업종별, 그리고 소득별 양극화가 부각되는 한 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AI 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미중 간의 공급망 갈등 속에서 일부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와 비슷한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국가별, 업종별 양극화 심화를 대비할 전문적 자산 배분 투자가 중요한 시기로 예상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관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 부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관세의 정가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유가 하락과 미국 내 주거비 물가 둔화 영향이 맞물리면서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시장 둔화 조짐과 내년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 친트럼프 인사로 다시 구성될 연준의 변화까지 고려를 하면은 내년에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채권을 담당하시는 홍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 역시 적어도 1분기까지는 금리 방향성이 아래쪽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인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고용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경우 관세 효과로 재화 가격의 상승 압력이 관찰되고 있긴 하지만 주거 비용 및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면서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고용시장 지표 발표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하방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연준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채권 금리도 통화 정책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 상반기 역시 채권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움직임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국내 채권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채권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WGBI 인덱스에 한국 채권이 편입되면서 외국인의 채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점인데 편입 시점이 4월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WGBI 인덱스에 편입된 후에 들어올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원화에 대한 수요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 부장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십니까? 올해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특히 하반기 들어서 큰 폭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외적 측면에서는 달러와 약보합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연준 의장 교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 요인 측면에서는 내년에도 사실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미 투자 펀드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수요가 외화 수요 우위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책 리스크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2026년에는 환율이 1,500원 선을 안 넘어간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500원 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바탕으로 일단 상단은 1,500원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성장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윅비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이 원화 약세 압력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00원 후반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치가 가동이 되면서 환율 상단을 제한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략적 환해치가 언와인딩 되는 1,300원 후반 정도가 환율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 달러원 환율의 레인지가 올해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부 레인지 트레이딩의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재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원자재는 금이었죠. 내년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금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투자 수요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국 재정 적자 확대 부담 속에서 대체 자산으로 꾸준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 ETF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가 미국채 투자 규모의 1.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추가 상승 기대가 유효해 보입니다. 올해 랠리가 워낙 강하게 전개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승부르기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조정 시 매수 관점의 대응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금 말고 다른 원자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구리는 광산 공급 차질 영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 유입 기대를 고려할 때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스크랩이나 알루미늄 같은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단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는 오펙의 증산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로 인해서 초과 공급 부담이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 경직적인 가격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진정 조짐을 보이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 과장님, 올해에는 AI 기술주 주도 하에서 기업 실적 장세가 이어졌지만 소수 대형주와 그 외 종목 간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미중 갈등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조정들도 반복해서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6년은 AI 투자 사이클과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는 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이런 유동성 확장 국면은 주식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하반기로 가까워질수록 미국 중간 선거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의회의 양당 체제가 유력해지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 우려나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AI 실적 장세가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 중심의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증시는 상승 흐름을 예상합니다. 네, AI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부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된 것은 아닌지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높은 기대가 반영되면서 AI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들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IT 버블 시절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또 현재 빅테크들의 현금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과잉 투자 우려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세장은 구조적인 캐펙스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적인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한 관련주들의 상방 추세 자체는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잉여 현금을 소진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도주들의 수익성에 대한 경계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을 증명한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높은 변동성과 종목장 지속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요. 한국 시장 역시 특히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기대감 덕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단기 변동성과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 증시가 단기적인 숨고르기와 일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 상승의 핵심인 반도체 업종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탈과 사이클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고 우호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존 메모리 업체들의 보수적인 증설로 인해서 D램 수급 전망이 내년에도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이파워 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도체 및 전력기기 등 모멘텀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AI 관련 산업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 유망업종과 유망업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AI 밸류체인 종목들이 코어 전략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발표될수록 반도체, 전력, 냉각, ESS 관련 업종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지컬 AI나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AI 응용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의 수익화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기존 주도주들에 더해서 AI 수요 확장 기대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 부장님, 내년도 신한자산운용 TDF의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주식 부문에서는 2025년보다 변동성 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대부분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높아졌고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초과 성과를 기록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이익 확보 시점을 고민하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AI 업종의 주도력과 또 한국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이익 사이클을 고려해서 이익 가식성이 높은 지역 및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및 업종을 핵심 전략으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변동성은 적절하게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권 부문에서는 한국 채권 대비 신흥국 현지통화 채권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되 최근 한국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해서 해당 전략을 점진적으로 이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높은 보유율과 달러 약세의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후 비중 확대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 12월 FOMC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 비중을 확대해서 2026년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연한 환해지 전략이 적용되는 마음 편한 TDF의 환율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선성인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달러원 환율의 범위는 과거보다 조금 높게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400원 후반대의 환율에서는 현재와 같이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판단합니다. 당분간 현재 수준의 전술적 환해지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단 및 하단 수준의 환율 레벨에서는 적극적인 해지 비중 변경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한자산운용 TDF 운영력들을 모시고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의 전망과 신한 TDF 운영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가올 2026년에도 투자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연금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